계속 이렇게 뭐 다음 이렇게 후편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비슷하게 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분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터디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걷는데 숨이 찬다면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분은 83세 이제 여성분이신데 병원 가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굉장히 꺼려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린 정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측에 의해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그런 약간 얕은 지식 안에 이제 이분한테 어떤 걸 좀 권해드리면 좋을까, 예, 좀 이렇게 그런 걸 추측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분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분 혈압을 쟀을 때 203에 84, 88이었고, 혈당은 176이었고, 맥박도 이제 60, 좀 약간 불규칙적이셨어요. 이제 증상은 이게 가장 주된 증상이 조금만 걸으면 이제 숨이 차서 걷다가 이제 쉬고 다시 또 걸었다가 이제 쉬고 이제 이런 걸 반복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현재 지금 이제 진행이 되셨나 그걸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분은 지금 현재 3주 차 이게 제가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처음에 이제 203에 88 이렇게 나오셨고, 그다음에 180에 86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4월 3일자로 176에 81로 이렇게 또 떨어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확인하셨을 때 175에 79, 80세가 넘는 이제 그 분이신데 불구하고 이제 혈압이 이제 원래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의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혈압 조절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거 보면은 좀 뭔가 희망이 보이고요. 다만 약간 놀라운 좀 이렇게 수치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건 혈압에 대한 이제는 네, 저 현재 대한고혈압 학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혈압을 분류하는 기준이죠. 이제 이분의 혈당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약간 좀 제가 많이 좀 염려가 되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처음에 176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쟀을 때 265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완전, 네, 이건 완전 이게 당뇨거든요. 완전 당뇨.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영양제 관리는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분한테 265가 나왔었을 때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높게 나왔는지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 음식을 조리를 하실 때 설탕을 한 스푼씩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혈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분을 이제 쟀기 때문에 265랑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는데, 이분한테 이제 제가 권고했던 이제 사항은, 이제 설탕을 좀 약간 좀 집어넣지 좀 말라고 좀 권고를 드렸고, 그리고 밥도 보면 이분이 흰쌀밥을 좋아하세요. 흰쌀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흰쌀밥은 진짜 네, 설탕입니다. 설탕. 예. 그래서 흰쌀밥 대신에 뭐 현미로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약간 그 꺼끌꺼끌한 이제 그런 그 식감 때문에 예, 바꾸는 건 좀 약간 안 되겠고 대신 보리를 좀 섞겠다.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265에서 243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약간 저는 많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200 좀 미만으로 내리는 게 이제 저의 이제 그 목표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좀 지켜봤더니 20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어저께 좀 재보니까 192. 예. 그래도 이제 저의 목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공복 혈당 수치, 식사 후 1시간 혈당 수치, 그리고 2시간 혈당 수치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192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식사 후 2시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당능 장애에 속하는 거죠. 140과 199 미만에. 예. 이제 저의 이제 바람은 140 미만으로 네, 이제 이분의 혈당을 좀 관리를 해드리는 게 이제 저의 목표지만 네, 한번 봐야겠죠. 왜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더 중요하고 얼마나 그 소비자분께서 이거를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나의 건강을 네,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지 좀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장 기능 강화하기 위한 영양제 접근법.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이제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이분이
그 금액적으로 굉장히 약간 제한적이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코큐텐, 이스트비, 파워블록 키토산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는 이제 심혈관 질환, 예, 그리고 특히 혈압 그리고 이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이분께 좀 말씀드렸고, 또한 이분의 주 증상이 이 심장 펌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심장 펌핑을 최대한 약간, 예, 이렇게 최대치로 올리게끔 이렇게 완화하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일단은 좀 권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스트비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이스트비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효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효모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양조 효모라든지 토룰라 효모, 그리고 액상 효모가 있고 이제 유장 이렇게 효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의 영양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합니다. 네, 비타민 B12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타민 B, 군이 이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아미노산, 네, 16종의 아미노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효모에. 그리고 10여 종 이상의 미네랄이 가득하게 담아있는 게 효모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15종 이상의 비타민 성분, 네, 비타민 A와 C, E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따로 이제 추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인성분들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효모 섭취를 할 때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타민 B 복합제와 함께 섭취를 할 때 이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쭉 올라갑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이스트비, 즉 효모와 비타민 B군이 함께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효모 관련돼서 이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양조 효모 섭취는 권장하지 않는데, 이 이유는 이 생효모를 섭취할 때 장 속에 있는 비타민들이 다 이제 고갈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가공 형태 효모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형 과정을 이제 거치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은 네, 드시지 않는 걸 제가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이스트비에는 그러면 어떤 효모가 있느냐,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맥주 효모와 토룰라 효모가 있고요. 이제 제가 토룰라 효모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맥주 효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효모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칼륨인데, 칼륨 같은 경우는 저희 몸 안에 불필요하게 쌓여 있는 염분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혈압이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효과, 그리고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또한 항산화 기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셀레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셀레늄은 이제 항산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고죠. 활성산소를 더 억제시키고, 또한 탈모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다시피 판토블렌드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맥주 효모이죠.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도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면역력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맥주 효모 안에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는 맥주 효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스트비를 아그작 아주 잘게 씹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거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효모 안에는 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베타글루칸.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란 건 무엇이냐? 이건 다당류의 일종인 성분이고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된 거는 이제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란 거는 효모 안에 이제 세포벽, 그리고 버섯류, 곡류 등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1960년도에 이런 미국의 라스 딜루지오 박사라는 분이 효모 세포벽에 수출을 했다 해서 이 베타글루칸을 명명을 했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좀 논문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논문은 이제 그 귀리 안에 있는 귀리 안에 있는 이제 베타글루칸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제 이 귀리의 베타글루칸을 통해서 이게 관사동맥 심장 질환을 얼마나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베타글루칸, 귀리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든지 또는 효모 안에 베타글루칸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심근경색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가 된다,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안에 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어떠한 그 내용이냐면은, 이게 그 저희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이러한 그
이 귀리, 네, 귀리를 이제 드셨을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이 귀리 안에 베타글루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이 베타글루칸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혈관 질환들을 얼마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성비를 이제 측정한 건데요. 이 귀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 예, 이게 10% 정도 예, 밖에 안 되고 이건 아래에 있는 거 이제 잠깐 예, 잠시만요. 아이고, 네, 아 이게 그게 안 되네. 예. 네, 여기 두 번째 거 보시면 이제 스타틴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고지혈증 약물이거든요. 이제 고지혈증 약물을 드셨을 경우에 좀 약간 더 내려가긴 하고요. 가성비가. 그리고 이제 네, 주치를 이제 만났었을 때 주치 이제 방문 그리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마이오파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건 근육 이제 근육병이고요. 그리고 안 지나는 이제 협심증 그리고 이제 포스트 안 지나는 경색 후 협심증 그리고 포스트 MI는 이제 심근경색 스트로크는 이제 뇌졸중이라 해가지고 이 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베타글루칸으로 인해서 이거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만약에 이 귀리 안에 있는 베타글루칸을 이제 먹지 않았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협심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1,400 뭐 만 원 정도의 이러한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경색 후 협심증 같은 경우는 뭐 이런 700만 원 네,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네, 뇌졸중 같은 경우는 뭐 4천만 원 이상의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가능하다면은 네, 이런 베타글루칸이 들어가 있는 귀리 예, 또는 이 베타글루칸이 들어가 있는 효모를 좀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약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 많이 어, 남았나요? 시간이 너무 많이 이게 가가지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예, 저희 이스티비 같은 경우는 네, 효모가 담고 있는 다양한 비타민 B군을 제공하고 불규칙한 식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B군을 공급하고 섭취 방법은 하루에 한정 3회 식사 씹어 섭취하시면 되시는데 그래도 많이 원하신다면 네, 필요시에 더 많이 섭취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